네, 진사로입니다. 오늘 시행된 2026학년도 6월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한국사 영역 해설 강의를 11번부터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동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보구간민과 제폭구민의 기치를 내걸고 억압과 착취에 맞섰던 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갖는다. 자, 보구간민, 제폭구민으로 알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어렵다면 주요 답사지를 봅시다. 자, 전봉준 장군의 동상. 자, 이 전봉준이라는 이름을 보면 이 가운동이 나와야 돼요. 심지어 우금치 전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석보 유집이나 전라 가명 선화당, 그리고 황토현 전적, 고창의 무장기포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특히나 전봉준 장군 우금치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바로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을 이끌었던 이제 대장이라고 보면 되죠. 이 전봉준 장군. 그 다음에 이제 이 우금치는 마지막으로 이 동학농민군이 이제 일본군에게 패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동학농민운동 관련돼서는 뭐 이제 전주 화약을 맺었다라는 게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농민들이 패전개혁을 위한 자치기구로 집강소를 설치했다라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선지에 있죠.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집강소가 패전개혁을 실천하기 위한 농민들이 만든 자치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무반이 평상되었다 고려시대죠. 근데 이제 이 별무반에 대해서는 특히나 윤관이라는 분의 이름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여진족 킬러입니다. 자, 치안유지법이 제정되었다. 1920년대 일제. 이 치안유지법을 왜 제정했냐면은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려고, 특히나 사회주의 쪽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을 제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거는 광복 이후에 먼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리고 그 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신탁통치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거 반대운동이 일어났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척화비가 건립되었다. 앞서서 이제 신미양요 때 말씀드렸죠. 이거 흥선대원군 집권식입니다. 자, 시간이 없지만 여담을 한마디만 드리자면 이 전봉준 장군의 동상은 서울에 있죠. 지금 지도상 보면 알겠지만 서울에 종강역에 있어요. 종강역 근처 사시는, 그러니까 서울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 종강역 종로3과 요 주변에 굉장히 우리 현대사, 근현대사 관련된 그 지역들이 많아요. 꼭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12번. 밑줄친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대한예전은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한 이 시기에 편찬된 예법설이에요. 황제국 지위에 맞게 국가의 의례를 정비하고자 만든 것이다. 환구단 도면 등이 담겨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광무라는 연호, 그 다음에 황제국의 지위에 맞게 정비한다. 이런 데서 알 수가 있죠. 요거는 대한제국식입니다. 그리고 광무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이 광무는 이제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고종 시기의 연호가 광무였어요. 그리고 그때 시행됐던 개혁도 광무개혁이라고 부르죠. 요거 관련된 내용이 선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정답은 바로 1번 원수부가 설치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대한제국에서 황제 중심의 전제정치를 시행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중앙기관이 바로 원수부입니다. 황제 중심 기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광무개혁 관련돼서 또 하나, 여기 지금 문제 나와 있진 않지만 지계 발급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무개혁에 관련된 가장 대표적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원산 총파업이 일어났다는 것은 1920년대 후반입니다. 제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건 이제 고구려에서 있었던 그 최고 의사결정 회의라고 보면 돼요. 나당연합군이 결성되었다. 이거는 신라의 7세기 때. 특히 이때 활동하셨던 분이 김춘추인데, 당시에는 이제 선덕여왕 제위 시기, 이때 김춘추는 그냥 재상이었고, 나중에 그 성골이 대가 끊기면서 이제 김춘추가 무열왕으로 이렇게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나당 연합군이 백제랑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되었다. 요거 숙종 때입니다. 조선 숙종, 그러니까 상평통부의 그분이에요. 자, 13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탑골 공원에서 일어난 운동에 가담하여 만세를 외친 일에 진술하라. 자, 탑골 공원으로 갔고 종로일가를 향해 행진했고 사람들은 뛰기 시작했다, 이동했다. 누가 독립선서를 낭독했나? 알지 못한다. 쭉 고종의 국장 전후에 독립을 부르짖으며 만세를 외친 까닭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탑골공원에서 일어났다, 고종의 국장 전후에 일어났다, 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게 이 운동은 바로 3.1운동입니다. 이게 3.1운동이라는 사실을 알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탑골공원에서 만세운동, 그 다음에 고종의 국장이 중요한 키워드예요.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이거 관련된 영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원인도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3.1운동의 원인으로는 크게 그 두 가지 정도 꼽는다 그러면 민족 자결주의,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창한 민족 자결주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8 독립선언이 있어요. 요거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독립만세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3.1운동이 벌어지게 됐고, 이 3.1운동이 끼친 영향도 두 가지가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 영향을 미쳤고, 또 하나는 일제의 통치 방식이 이른바 문화통치로 전환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도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죠. 자, 다른 거 볼게요. 어린이날을 제정하였다. 이거 관련된 거는 천도교 소년회. 근데 이 단체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분, 소파 방정환 선생님, 반드시 이분의 이름은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서경촌도를 주장하였다. 고려시대의 승려 묘청이죠.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조선 책량 유포에 반대하였다. 자, 요 반대하신 분들이 했던 게 뭐냐면 영남 만인소 사건이라고 있어요. 영남 지역의 유생들이 앞다투어서 상소를 올린 사건이에요. 이 조선 책략에 보면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미국과 수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 미국은 얼마 전에 우리랑 신미양요 전쟁했던 나라다, 수교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만인소, 그러니까 수많은 유생들이 상소를 올렸다라는 거죠. 자, 을미사병과 단발령을 계기로 일어났다. 이건 의병 중에서 을미의병이에요. 뭐 유인석 같은 이런 분들이 의병을 일으켜서 뭐 충주성을 점령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나중에 고종이 야, 단발령 처리할 테니까 너희들도 해산해라. 그래서 해산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14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한국인 이봉창이 도쿄에서 일왕을 저격한 사건이 이미 보도한 바다. 자, 이 의거는 그가 소속된 단체가 부여한 임무를 실행한 것이다. 자, 한국인 이봉창, 그가 소속된 단체. 자, 요거 하면은 나와야 되죠. 바로 한인애국단입니다. 자, 요 한인애국단에 대해서는 딱 세 분의 이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조직하신 분은 김구.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의거 활동을 벌이셨던 분이 두 분, 이봉창 의사하고 윤봉길 의사. 이렇게 두 분이 계십니다. 자, 정답은 4번이죠. 자, 이 윤봉길 의사께서는 중국의 상하이 훈코공원에서 그 일왕 생일 겸 승전 기념 뭐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모여들었던 일제의 주요 요인들한테 폭탄을 투척해가지고 이제 큰 피해를 입혀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성공을 거둔 거죠. 그래서 이 윤봉길 의사 같이 기억해 두시고, 이 이봉창 의사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도쿄에서 일왕이 타고 지나가던 마차를 향해서 폭탄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게 폭탄이 제대로 터지지 않아가지고 피해가 크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인조 반정을 주도하였다. 이거는 이제 세력으로 보자면은 그 분당 중에서 서인 쪽이에요.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이건 독립협회가 관련되죠. 이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열어가지고 열강의 이권 침탈을 규탄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나왔던 게 그거예요.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다.
이게 이제 만민 공동의 개최 과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백오인 사건으로 탄압받았다. 요거는 이제 신민회. 일제가 조작한 사건이에요. 요 백오인 사건에 연루됐던 백오인 중에 신민회 회원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해가 된 거예요.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에 승리하였다.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주공부대가 북로 군정서. 김좌진 장군께서 지휘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직전에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승리를 거두고 나서 청산리에 와가지고 북로 군정서군하고 합류를 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무찌르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15번 갈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조선사회운동단체 정우회는 지난 15일에 선언서를 발표했다. 쭉 보시면 특히나 맨 마지막에 있죠. 이 중 셋째는 가장 주목할 만하다. 셋째를 봤더니 민족주의 세력과의 제휴를 통해 대중의 이익을 도모하자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민족주의 세력과의 제휴. 이 정우회는 사회운동단체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연합. 이게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죠.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연대, 요거랑 관련된 건데,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은 민족협동전선 이라고 부릅니다. 이 흐름을 보자면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전에 60만세 운동이 있어요. 이 60만세 운동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 오가다가 이제 이 민족협동전선 관련해서 이 정우회에서 선언을 한 거예요. 정우회 선언. 아, 우리는 민족주의 세력과 제휴할 수 있다. 이런 선언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 선언을 계기로 해서 신간회가 창립돼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이 연대한 신간회, 이 단체가 창립됩니다. 그리고 이 신간회가 한 대표적인 이제 활동이 광주학생 항일운동. 여기다가 조사관을 파견했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거예요. 신간회 창립의 배경, 이 정우회 선언이 신간회 창립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다만 요거는 이제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비타협적 민족주의예요. 왜냐하면 타협적 민족주의도 있습니다. 이들은 친일 쪽이에요. 그래서 아닙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의 연합이라고 정확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선사 결사의 목적, 이거 고려시대에 진울이라는 스님이죠. 수선사 결사를 하게 된 거는 이제 그 당시에 불교계가 좀 타락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계의 개혁을 위해서 수선사 결사를 이제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리 기무화문이 설치된 거는 1880년인데 왜 설치했냐? 이거는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예요. 자, 3.1민주 구국선언. 자, 요거는 그 유신체제. 즉, 박정희 정부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1 운동이 아니죠. 이때 이제 워낙 이 유신체제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나왔던 게 3.1민주 구국선언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자, 임술 농민 봉기의 전개 과정. 요거는 조선시대 철종 때 있었던 농민 봉기죠. 자, 진주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박규수라는 분이 안핵사로 진주 일대를 가서 조사를 한 결과 삼정이 문란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라고 해서 삼정이정청이 설치가 돼요. 삼정이라는 건 이제 전정, 군정, 황곡, 세금 시스템인데 이게 문란해져 가지고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거죠. 워낙 수탈을 가혹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봉기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났다 그러면 일단 원인의 원탑은 뭐냐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그것만 기억하시면은 이제 민중 봉기에 대한 이해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자, 16번 갈게요. 밑줄 친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거 사진 보니까 이 다 여학생들 같은데 지금 막 이 목검이죠, 이거. 자,
이 일제, 예, 보면, 자, 일제가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시기에 조선 총독부는 황국신민 체조 보급에 힘썼으며 황국신민 서사 암송을 강요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황국신민 서사 암송 요게 이제 그 전까지는 선지로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본문으로 떴네요. 자, 요 시기가 언제냐면은 193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이때 일제가 중국하고도 전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미국한테도 덤비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을 자기네들 전쟁에 집어넣고 싶으니까 민족 말살 통치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 머릿속에 한국인이라는 의식이 있으면 전쟁 나가서 일본을 위해서 싸워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는 다 일본인이야, 이렇게 이제 만들려고 한 거고, 또 한 가지는 국가총동원법. 전쟁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이제 국가총동원, 그러니까 국가가 주체가 돼가지고 다 이제 수탈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가총동원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에 뭐 금속이나 쌀 종류의 공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인력 수탈 관련해서는 강제징용이나 여성 정신근로, 그러니까 위안부 같은 거, 요런 게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거에 정답이 있죠? 4번입니다. 자, 병자호란이 전개되었다. 이거는 조선시대의 인조 때죠. 인조가 남한산성 가가지고 그 항전했던 그게 병자호란이죠. 자, 군국 기무처가 설치되었다. 이거는 이제 갑오기역인데 1차, 2차를 구분하는 게 큰 의미는 없다 했지만 이 군국 기무처는 1차 갑오기역이 추진됐던 중앙기관이라고 보면 돼요. 자, 노비항건법이 실시되었다. 이번에는 이게 정답 선지로 안 나왔네요. 고려의 광종. 노비항건법과 과거제의 왕입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개최되었다. 이것도 유신체제예요. 박정희 정부 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7번 가겠습니다.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주한미군사 고문단의 현장 자문관이 확인한 한국군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군이 오늘 아침 여러 지역에서 남한을 침범하였다고 한다. 자, 북한군, 남한, 이런 군대가 나온 전쟁. 자, 바로 나와야죠. 6.25 전쟁입니다. 자,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거는 북한이 남쪽을 침략해서 남침이에요. 예, 요거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6.25 전쟁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는데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을 찾아야죠. 제가 앞선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발췌개헌안이 통과되었다가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 그거는 안 나왔죠. 자,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인천 상륙 작전.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요거 외에도 기억을 하신다 그러면은 흥남 철수나 일사후퇴, 요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런 게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아관파천이 단행되었다. 이거 고종식인데 을미사변을 통해서 그 고종의 부인 명성황후가 일본 놈들한테 살해당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고종 입장에서는 신변의 위협을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 조선 땅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줄이고 싶다라는 정치적인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파천, 피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세력을 낮추는데 성공했죠. 자, 한일 의정서가 체결되었다. 이건 연도는 정확하게 1904년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그 일제가 본격적으로 우리의 국권을 피탈해 갑니다. 뺏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시 참변이 발생하였다. 이거는 아까 제가 청산리 전투 말씀드렸는데 그때 청산리 전투를 마친 부대들이 대한독립군단으로 통합이 돼요. 근데 이 대한독립군단이 이제 만주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져서 러시아 자유시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건국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거는 날짜가 정확하게 1945년 8월 15일이라고 보면 돼요. 광복 직후. 이제 조선 총독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이제 뭐 행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치안 이런 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했던 그런 겁니다. 자, 18번 갈게요. 다음 담화문을 발표한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두 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다시 3차 계획을 수립하여 착수하게 됐다. 철강, 기계, 조선 등 중화학공업을 건설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나왔죠. 바로 박정희 정부입니다. 이 박정희 정부에 관련해서는 4가지 정도의 경제 관련된 업적이 있어요. 이제 하나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고,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그 다음에 수출 100억 달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어요. 4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답 찾기는 아마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바로 새마을운동입니다. 뭐 새벽 종이 울렸네 막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 아침부터 이게 마을에서 노래가 나오면서 이제 운동이 전개됐다라는 거죠. 자,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이거는 이제 조선의 왕이었던 영조. 자, 그 다음에 지계 아문에서 지계를 발급하였다. 제가 아까 그 대한제국 때 말씀드렸죠. 요거 광무기역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였다. 김영삼 정부예요. 아까 금융실명제도 나왔는데 OECD 가입도 김영삼 정부입니다. 유상매입, 유상분배,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였다. 자, 요거는 이승만 정부라고 보면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제정한 주체, 재헌국회라는 거예요. 50총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국회가 재헌국회인데 이 재헌국회에서 만든 법이 크게 기억해야 될 게 3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헌법, 제일 먼저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 또 하나가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이 3가지 중에 뭐가 정답 손지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19번 갈게요. 다음 자리에 나타난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애국학생 고 이한열 열사 추모기간을 선포한다. 이거 해가지고 4.13 호원조치가 나왔고 6월 9일 최루탄 속에서 청춘을 바쳐 투쟁하다 쓰러진 한열이의 죽음을 맞으며 라고 나왔죠. 자, 4.13 호원조치에 대한 국민적인 반대, 그리고 이한열 열사의 그 돌아가신 거, 이런 거랑 관련된 민주화운동, 바로 19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입니다. 이때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민주항쟁을 통해서 결국은 정부가 무릎을 꿇고 6.29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저께 대통령 선거가 또 시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바람에 이제 갑자기 대통령 선거가 시행이 돼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인 기간도 없이 바로 대통령 업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뭐 이것도 당연히 기억해 두셔야겠죠.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 그 자녀 세대에 가면은 이재명 정부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유신 체제가 붕괴되었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같은 민주화운동 같은 걸로 따지면 부마민주항쟁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부마민주항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두고 김재규와 차지철이 대립하다가 이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하고 차지철을 총으로 쐈죠. 그게 12.6 사태입니다. 그래서 유신체제가 붕괴됐고, 자, 내각 책임제 정부가 출범된 거는 4.19 혁명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다.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제 신간회가 지원한 거, 조사관 파견했다. 기억하시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반민족행위자 처벌법. 요게 이제 그 법이 만들어지면서 반민특위라고 부르는 요 위원회가 설치된 겁니다. 영화 암살이었나 그 이정재 씨가 늙은 분장하고 배를 깐 다음에 여기 총알자국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게 반민특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20번 갈게요. 밑줄 친 채택이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소 이렇게 고른 것은? 자, 뭐 쭉 읽다 보시면 중략.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진지하고 격이 없는 토론을 통해 6월 15일 발표된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 다 나왔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날짜를 줘버렸잖아요. 예. 심지어 뭐 대통령과 김위원장인데 요 김위원장이 김정일이에요. 그럼 이때 대통령이 누구냐만 알면 이 문제의 정답이 나오겠죠. 바로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은 김대중 정부 때. 자, 그러니까 이게 1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이 됩니다. 6월 13일부터 2박 3일 동안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그때 이제 마지막 날 남북 공동선언이 나온 게 6.15 남북 공동선언이죠. 이게 김대중 정부입니다. 따라서 이 채택됐다라는 거는 결국 김대중 정부 시기를 찾아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근데 보시면 여기 그 나온 시대적인 사건들이 듬성듬성하니 연대가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특히나 요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은 노태우 정부, 그 다음에 요 14남북 공동선언인데 요거는 그 2차 남북 정상회담이에요. 아직 요게 뭐 정답선지로 등장한 적은 없는데 요 2차 남북 정상회담 때 14남북 공동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요거는 노무현 정부예요. 자, 노태우 정부 다음에가 이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이어집니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요 두 가지 일 사이에 있는 마, 즉 5번이 정답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러니까 6월 4일에 시행된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능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두 강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한 번쯤은 꼼꼼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다른 콘텐츠를 통하여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